친구들 안녕하세요. 일가기의 잠자리 동화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친구들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모두 눈을 감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이야기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편안하게 천천히 잘 자요. 엄지공주. 옛날 어느 마을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음이 따뜻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종종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가질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여인은 늙은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작고 예쁜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리 알맹이 하나를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농부가 밭에 심는 보리와는 다르다. 닭이 먹는 보리와도 다르지. 이것을 화분에 심어 보아라. 여인은 마녀에게 은하 12잎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이 화분에 보리 알맹이를 심자마자 신기하게도 금세 싹이 트고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마치 튤립처럼 생긴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여인이 꽃봉오리에 입을 맞추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꽃의 한가운데 초록색 암술 위에는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키는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여인은 그 아이를 엄지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엄지공주의 생활은 무척 우아했습니다. 윤이 나는 호두 껍데기는 요람이 되었고 파란 제비꽃 잎은 깔개가 되었으며 장미 꽃잎은 이불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접시에 물을 담아 만든 호수에서 놀았습니다. 접시 위에는 튤립 꽃잎으로 만든 배가 떠 있었고 엄지공주는 말총으로 만든 노를 저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목소리보다 곱고 맑았습니다. 엄지공주는 밝고 예의 바르며 작은 생명들과도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엄지공주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엄지공주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호두 껍데기 침대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축축하고 흉측한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두꺼비는 테이블 위에서 자고 있는 엄지공주를 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신부감으로 딱 좋겠군. 두꺼비는 잠들어 있는 엄지공주의 호두 껍데기를 등 뒤에 짊어지고 강가로 뛰어내렸습니다. 강가에는 늪이 흐르고 있었고 그곳에는 두꺼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두꺼비는 아버지보다 더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아들은 엄지공주를 보자 그저 구글 구글 깨깨 하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녀석이 깨면 도망칠지도 모른다. 백조의 털처럼 가벼운 아이니까. 늙은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데리고 늪지대 한가운데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널찍한 수련잎 위에 호두 껍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엄지공주에게는 그 수련잎이 마치 외딴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자신이 낯선 강물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방은 온통 물뿐이라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늙은 두꺼비는 진흙으로 신혼방을 꾸민 뒤 아들 두꺼비를 데리고 수련잎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자, 이쪽은 내 아들이다. 곧 너의 남편이 될 거야. 너희 둘은 늪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
구글구글 꽥꽥. 두꺼비 부자는 엄지공주의 침대인 호두 껍데기만 챙겨서 다시 헤엄쳐 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엄지공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징그러운 두꺼비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던 작은 물고기들이 엄지공주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엄지공주를 보았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이가 흉측한 두꺼비와 결혼하다니 안 될 말이지. 물고기들은 수련잎을 지탱하고 있는 줄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빨로 줄기를 갉기 시작했습니다. 뚝! 줄기가 끊어지자 수련잎은 강물을 따라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두꺼비가 쫓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잎은 흘러갔습니다. 엄지공주가 탄 잎이 강물을 따라 흘러갈 때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잎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나비는 엄지공주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엄지공주는 허리띠를 풀어 한쪽 끝은 나비에게 묶고 다른 쪽은 수련잎에 묶었습니다. 배는 나비가 이끄는 대로 훨씬 더 빨리 강물을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엄지공주의 허리를 낚아채 나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수련잎과 나비는 강물 위를 떠내려갔습니다. 엄지공주는 자신 때문에 떠내려가는 나비가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나무 이파리에 앉히고 꽃에 꿀을 먹여주었습니다. 너는 참 예쁘구나. 우리 풍뎅이들과는 다르지만 말이야. 잠시 후 다른 풍뎅이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젊은 암컷 풍뎅이들이 더듬이를 바짝 세우며 엄지공주를 훑어보았습니다. 세상에 다리가 2개밖에 없어. 정말 흉하다. 더듬이도 없잖아. 허리는 또 왜 저렇게 가늘어? 꼭 인간처럼 징그럽게 생겼어. 풍뎅이들이 모두 못생겼다고 비웃자 엄지공주를 데려왔던 풍뎅이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엄지공주가 흉해 보였습니다. 너는 너무 못생겨서 안 되겠다. 가버려.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나무 아래 데이지꽃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엄지공주는 자신이 흉측하게 생겨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사실 엄지공주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지만 말이지요. 엄지공주는 여름과 가을 내내 숲속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풀잎으로 침대를 짜고 커다란 우엉 잎으로 비를 피했습니다. 꽃의 꿀과 이슬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길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새들은 모두 떠났고 나무와 꽃은 시들었습니다. 엄지공주를 덮어주던 우엉 잎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엄지공주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지공주에게 눈송이는 마치 흙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엄지공주는 마른 잎사귀로 몸을 감쌌지만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숲 근처에는 넓은 옥수수밭이 있었습니다. 옥수수는 이미 수확이 끝나고 딱딱한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지공주는 그루터기 사이를 헤매다 들쥐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창을 통해 본 들쥐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부엌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안방은 훈훈했습니다. 엄지공주는 거지처럼 문 앞에 서서 보리 알맹이 하나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들쥐 부인이 문을 열고 엄지공주를 보았습니다. 들쥐 부인은 마음씨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이고, 가여운 것. 어서 들어와서 따뜻한 방에 앉으렴. 같이 식사하자. 들쥐 부인은 엄지공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번 겨울을 여기서 보내도 된단다. 대신 내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렴. 나는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거든. 엄지공주는 들지의 말대로 방을 치우고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들지가 말했습니다. 곧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거야. 이웃에 사는 두더지 신사란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부자야. 집도 크고 검은 벨벳 같은 최고급 털옷을 입고 있지. 내가 그분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다. 다만 그분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해. 엄지공주는 두더지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더지는 꽃도 햇살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두더지 신사가 검은 벨벳 털옷을 입고 방문했습니다. 두더지는 엄지공주의 맑은 목소리에 반했습니다. 두더지는 자신의 집과 들지의 집을 연결하는 긴 땅굴을 팠다며 엄지공주와 들지를 초대했습니다. 땅굴에 죽은 새 한 마리가 있으니 놀라지 마시오. 최근에 죽어서 묻힌 것 같소. 두더지는 썩은 나무 조각을 입에 물고 앞장섰습니다. 나무 조각은 어두운 굴 속에서 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땅굴 중간쯤에 제비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날개는 몸에 딱 붙어 있고 다리와 머리는 깃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지공주는 가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더지는 짧은 다리로 제비를 툭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저귀지 못하는군. 새라는 건 참 불쌍해. 평생 짹짹거리기만 하다가 겨울이 오면 굶어 죽지 않소. 내 자식은 새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오. 들지 부인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노래가 밥을 먹여주나요?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게 고작이지요. 엄지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더지와 들지가 등을 돌리자 제비에게 다가가 깃털을 쓰다듬고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나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던 새일지도 몰라? 고마웠어, 예쁜 새야. 그날 밤 엄지공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지공주는 마른 지푸라기로 짠 덮개를 들고 몰래 땅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비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지공주가 제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자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비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제비는 죽은 게 아니라 얼어서 기절했던 것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동안 엄지공주는 밤마다 몰래 제비를 찾아가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마침내 제비가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운 아가씨. 덕분에 몸이 따뜻해졌어요. 곧 기운을 차려서 따뜻한 해가 비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깥은 너무 추웠습니다.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겨울 동안 이곳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봄이 오고 따뜻한 햇살이 땅굴 입구를 비추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제비는 엄지공주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내 등 뒤에 타세요. 초록 숲으로 함께 가요. 엄지공주는 늙은 들지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갈 수 없어요. 그럼 안녕, 착하고 예쁜 아가씨. 제비는 햇살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엄지공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비를 배웅했습니다.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들지 부인이 엄지공주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두더지 신사가 너에게 청혼했단다. 이제 넌 결혼 준비를 해야 해. 여왕 부럽지 않을 만큼
멋진 혼수품을 마련하거라. 들쥐는 엄지공주에게 하루 종일 배를 짜게 시켰습니다. 거미 4마리가 고용되어 밤낮으로 실을 뽑았습니다. 두더지는 매일 저녁 찾아와서 여름이 끝나고 태양이 힘을 잃으면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했습니다. 두더지는 태양을 혐오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엄지공주는 이제 깊은 땅 속에서 두더지와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따뜻한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엄지공주는 마지막으로 태양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수수가 베어진 밭에서 팔을 벌려 하늘을 보았습니다. 안녕, 태양님, 안녕. 혹시 제비를 보게 되면 안부 전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지지배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 위로 제비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엄지공주를 보고 몹시 기뻐하며 내려앉았습니다. 엄지공주는 울면서 흉측한 두더지와 결혼해서 땅속에 묻혀 살아야 하는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제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옵니다. 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날 거예요. 나와 함께 가요. 당신은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내 등에 타세요. 두더지와 어두운 집에서 멀리 떠나요. 엄지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지공주는 제비의 등에 올라타 깃털에 허리띠를 묶었습니다. 제비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숲과 호수를 지나고 눈 덮인 높은 산을 넘었습니다. 엄지공주는 추워서 제비의 깃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태양이 훨씬 밝게 빛났고 갖가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제비는 고대 신전에 무너진 기둥 위에 지어놓은 자신의 둥지 근처로 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하얀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저기 아래 꽃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꽃을 고르세요. 그곳에 내려드릴게요. 제비는 엄지공주가 가리킨 커다란 하얀 꽃잎 위에 엄지공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꽃 한가운데에 투명한 유리처럼 빛나는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영롱한 날개를 달고 있었고 크기는 엄지공주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꽃들의 요정이자 왕자였습니다. 꽃의 왕자는 엄지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금관을 벗어 엄지공주에게 씌워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엄지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왕자는 엄지공주가 보여준 친절한 마음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엄지공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의 꽃들을 돌봐주시겠습니까? 엄지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꽃 속에서 작은 요정들이 나와 춤을 추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멋진 선물은 은파리에게서 얻은 한 쌍의 날개였습니다. 이제 엄지공주도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엄지공주라고 불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마이아입니다. 꽃의 왕자가 말했습니다. 엄지공주는 꽃의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작지만 아름다운 세계를 지켜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꺼비도 두더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았던 엄지공주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녀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엄지공주는 꽃의 날개를 달고 햇살 가득한 들판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제비는 둥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비의 마음은 조금 슬펐습니다. 엄지공주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다시 따뜻한 봄이 오자 제비는 북쪽으로 날아가 덴마크에 사는 한 남자 안데르센의 창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지베베, 지지베베.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제비가 들려준 것이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편안한 꿈나라로 잘 자요.